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음한 조금 오르고 S&P 500과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스냅이 나스닥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데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4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죠. CEO가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서 실적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고 했는데요.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경제가 안 좋으니 광고 수익이 나빠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광고를 줄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광고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광고를 해도 기대치만큼 수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광고를 줄이는 거죠. 저의 업계도 매달 광고를 했는데 요즘은 그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재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었고 작년부터는 1년에 한 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더 줄인 이유가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광고비도 올라서 계속 광고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스냅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결국 저점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중간에 매수하지 마시고 620까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620, 625 정도, 여기까지는 안 오려나 보다 했는데 오늘 결국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점 620불 57센트 멘탈 자리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 이런저런 악재들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이후에 620, 625, 630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정말 최저점 매수하신 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 하락은 배제할 수 없지만 우선 600불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테슬라가 분할하고 500불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 영상을 그때 보신 분들은 360까지 해서 매수가 마무리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 360불, 500불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추격 매수해서 700, 그리고 하락해서 물타기 괜찮았던 자리가 550, 560 대략 봐보는 겁니다. 지금 평단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분할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500 밑으로 가면 많은 분들이 평단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장기 투자하려는 물량일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기가 550불 부근, 550불 부근으로 가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서 멘탈을 꽉 잡아야 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550에서 500불 구간까지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600불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깨지면 분할 후에 매수한 많은 물량들이 평단으로 다가가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실망 매물로 600불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빨리 올라와서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요즘 미증시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인데요.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지수의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매수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매도 역시 손절이나 좋은 익절 자리를 놓친 구간이라서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S&P 500, 나스닥 100, 5월 18일에 나온 긴 음봉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전에 나온 매수세와 매도세는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월 12일에 상승하다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장 끝나갈 무렵으로 쭉 올려주길래 무슨 뉴스가 있었나 봤더니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뉴스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하락 추세선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하고 추가 상승은 일어났었는데, 5월 18일에 긴 음봉이 출현하면서 전에 매수 물량들이 모두 매도 물량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꾸역꾸역 올린 물량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라 하기엔 중간중간 막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많았고, 이 구간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큰 물량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자리이기에 기관들이 주가 상승시키고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18일의 매도는 기관들이 일반 투자자를 꼬시고 물량을 넘긴 하루였습니다. 전날 장 마감으로 추격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윗골이 거의 없이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보셨나요? 죽일 듯이 내리더니 또 마지막에 쉬지 않고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S&P 500은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있나 했더니 뭐 그 다음 뉴스는 없었고요.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기관들은 현금화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큰 물량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금 막 끌어올리는 약간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기관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물량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늘어나고 매도 물량은 줄고, 그 상황에서 좋은 증시다라고 판단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같이 모여서 주가 상승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은 불안함으로 매수는 할 수 없고 기관들도 역시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기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 상승이 지금으로서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한동안 리오프닝주 해서 증시를 받쳐주었던 여행 관련 종목들은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 관련 종목들은 소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항공주, 여행주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코로나 시국 이후 열심히 올라가서 만든 고점 대비 54% 정도가 떨어졌고요. 익스피디아도 고점 대비 46% 하락한 상황입니다. 항공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보잉을 지표로 보기도 하는데 마지막 멘탈선 180 부근을 깨고 내려오면서 증시를 받치는 일을 했었던 종목과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찾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타겟, 월마트, 코스코 증시를 받치는 역할을 해주었었는데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도 생필품 소비는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이익은 줄고 소비도 줄어드니 매도세가 나오면서 역시나 증시를 받칠 수 있었던 섹터를 잃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은행주가 선방을 해주면서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은행주가 이번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받쳐야 한다 이리저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생각지 못한 전쟁과 연준이 대처를 잘못해서 전체 증시가 하락을 하니 은행주도 많이 하락을 해주면서 은행의 상승을 약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상승이 크게 나올 거란 기대감이 아직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 하락할 때 타겟, 월마트, 코스코 이런 종목들 크게 하락할 때 이상하게 은행주들은 하락할 듯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하락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이제는 은행주 차례가 올 수도 있겠다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마침 시티그룹을 매수했다는 약간의 호재성 뉴스도 있었고요. 지금 반도체도 힘을 못 쓰고 있고 팡주식이나 성장주에서 상승 종목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주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증시는 조금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은행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JP몰간 같은 경우는 115불 밑으로 내려간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CT는 45불 밑으로 내려간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내리면 다른 은행 종목도 같이 내리니 이 두 종목만 주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기 부양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 잔고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나라에서 돈 받고 일을 계속 했다면 잔고가 늘어날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고가 줄지 않은 것은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받은 것은 급한 상황에 쓰려고 꺼내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안 쓰고 있으니 소비 둔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요즘 주위에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소비도 줄이고 대출도 알아보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역시 대출을 알아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대비하는 부분인데요. 빌렸다가 안 쓰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요. 하여튼
요즘 주위에 현금 좀 가지고 있자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요즘 증시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더럽다. 더러운 증시. 이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 주식할 때 많이 겪었던 부분이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오랜 하락장에 증시판을 많이 떠나십니다. 제 주위에도 주식하다가 떠난 친구들이 지금 주식판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요. 이런 하락장일수록 더 집중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상승할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만 주식을 하시다가 하락할 때는 의욕이 떨어지니 주식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장기 투자하시려면 여러 번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하락장에 잘 대응을 하셔야 누구보다 더 좋은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 하락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식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은 딱히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와 차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상은 한번 단기 상승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희망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